오늘은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무 씨, 네. 이주연 정면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교영이 형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 선배님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요? 부부의 날입니다. 아, 그래서 어제 이 얘기가 배우자 토론이 나온 겁니다. 어제가 아니고 오늘 제안을 했어야 했는데 예. 배우자의 날에 부부의 날. 아, 네. 국힘이 공교롭게 날짜 맞춰가지고 지금 배우자 TV 토론 꺼냈는데 저는 부승찬 의원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국힘 자신 있어?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자충수냐 승부수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웃긴 일이죠. 웃긴 일이다. 뭘 평론을 해요. 이거 평론할 거리도 안 된다. 아니 배우자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상당히 해괴망측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막 보수 쪽에서는 음. 김혜경 여사가 과거에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네. 밤샘 토론해가지고 뭐 검증 다 검증을 해야 받겠다. 된다. 네. 뭐 우리도 검증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 봤는데 음. 그거는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주장을 하는 거지. 네. 배우자 토론했으면 재밌겠다 와 막 이러는 거지. 네. 비대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한다라는 게 좀 음. 웃겨요 한마디로. 아니 정말 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배우자 토론을 그러니까. 뭘 물어볼 진행했는데 거예요, 그럼? 저는 뭘?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그 장성철 소장님하고 방송 들어온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 4강 경선했을 때 배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흥행에 성공했을 것이다. 그럼 뭐 계속하자는 명분도 생겼겠네요. 왜냐면은 면면이 대단한 게 일단 네. 홍준표 그 전 시장의 부인 이순삼 여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셉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부인 팔자. 최하영 여사 역시 세죠. 야. 그분은 팔자. 그리고 설란영 여사 참여하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진은정 그 변호사까지 오게 된다면은 그분 댓글 그야말로 써야 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의 부인도 굉장히 유명한 김미경 여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게? 그러게요. 네. 시청률 더 잘 근데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제목을 붙였어요. 똑똑한 김건희 찾기 토론회냐. 아, 즉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네. 여사가 똑똑해야 된다. 여사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검증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똑똑하고 멍청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인이 국정하게 개입한 게 국정농단이에요. 아,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차기 대통령 부인도 국정농단을 가정해 놓고 그 중에서 누가 똑똑하게 개입할 것인가 그 사람 찾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도 안 되는 말해서 논리지. V 제로를 골라보자 이런 그렇죠. 토론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건데. 되지. 그냥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려고 한 것 같아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받았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물어보면은 곤혹스러워 할 거 아니냐. 그럼 중도층의 표심도 흔들릴 거 아니냐. 부부가 좀 뭐 범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가지고 배우자 토론회를 네. 제안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 대통령을 뽑는 건데 제도와 규정으로 아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규정에도 없고 전례도 없고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고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리고 다 오늘 이제 조간신문의 반응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 네.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이 문제를 그냥 거지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럽다는 말도 안 그러니까 된다. 네. 부럽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집을 했습니다. 특집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 특집을 했는데 이게요 미국에도 1960년대에 최초로 배우자에 관한 법률이 생겨요. 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이제 케네디 부인인 제클린 케네디가 남편 따라서 선거운동하면서 전국적인 봉사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되면 영부인이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서 배우자에 관한 법률이 생기거든요. 어. 저는 이 틈에 우리나라도 여야 합의로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안 만들 거면은 그냥 남편만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기회균등의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배우자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그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가면 되지. 엄마 아니면 애인 아니면 여친 네. 그런 거 가면 되지 않을까요? 희화하는 게 웃긴 거라니까요. 뭐 논리가 이거 가지고 보면 길게 이게 얘기를 해. 김건희가 비리라든가 온갖 것에 연루되니까 네. 검증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장모님도 연루돼 있잖아요. 그럼 장모님 토론회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댓글이 달렸어요. 자식 토론회도 해야 된다. 자식 토론회도 해야 자녀 되고, 토론회도 한번 하고. 어렵다. 애완견 토론회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기괴한 제안을 누구 머리에서 나와서 김용태가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결론적으로 있나? 말씀드리면 누가 아이디어를 냈든
김용태가 발표했잖아요. 본인 책임이다. 김용태 책임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제안을 하겠다라는 사람이나 네. 그걸 옆에서 뜯어말리지 않은 사람이나 오, 야 좋은 생각이다. 야 그거 맞아 150만 원 우리 공격할 수 있겠다. 획기적인데? 야그 긴급 기자회견 야 잡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 나도 비디오지. 아 근데 김용태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씨 어머나. 오늘 어딜 갔나 봤더니 동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았는데 작품명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하러 갔습니다. 야. 부정선거를 엄단하고 안 되네. 이거 진짜 황교안 그 성대모사 웬만하면 다 하던데. 네. 네, 저는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체제 부정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국가보안법 소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1987년 이후 민주화되면서 우리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즉 공직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거 개표 현장에 가면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부정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국가 네.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공직 맡으시면 안 되고요. 황교안 씨나 윤석열 씨 이런 분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검사나 저 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의 극소수 부위, 징벌적 행위에 해당되는 그 2% 일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가 사무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라든가 앞으로 행정이라든가 이럴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헌법에서는 보장됩니다만은 정당이 검사, 판사 등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저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오늘 영화 보러 간 거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두 가지. 들었는데 네.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감사장이라도 빨리 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욱 뭐저 특보로 위촉하겠습니다. 김상욱 허은아 뭐 개혁신당도 많이 하죠. 이렇게 네. 영입하지 말고 윤석열을 영입해라.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저러한 영화를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저런 분이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도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그래서 비상계엄을 잘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나? 네.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빨리 임기가 종료가 네, 됐기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만 나라를 네. 다스렸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을 많이 그러니까요. 했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리고 영화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봤더니 네. 왼쪽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야. 오른쪽에는 이영돈 PD 앉아 있는데, 야, 야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기괴합니다. 저 이용돈 PD에 대한 저 유감이 많거든요. 과거에 우리 탤런트 김영애 씨, 맞아요. 네. 김영애 씨 마지막 영화가 변호인하고 그 판도라로 그렇습니다. 제가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님인데 그분이 이제 황토 사업하다가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도 공기잖아요. 휘두를 때 굉장히 확인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의 그 싸구려 언론들이 하는 행태가 이분도 저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아직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네. 조선일보에서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상권분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진영은 상권분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요. 저는 조선일보보다 더한 사람들이 그걸 베껴서는 이른바 우라카이하는 기자들이라고 봐요. 그분들은 조선일보도 네. 제대로 안 읽어보고 막 썼어. 아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심지어 신나가지고 네.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도 하는데 그 워딩이 이렇습니다. 네. 윤석열이 왜 관람했냐고 물었더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2030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고 해서 누가 보러 가? 응원차 직접 관람을 왔다는데 개봉관이 많지가 않거든요. 나 진짜 근데 그러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 게 자체가 나 힘들어요 진짜. 나 정말 힘들어요. 딴 얘기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그 왜냐면은 아니 이게 네. 우리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비판을 해야지 딴 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자들 그러니까 딴 세상 사람들이에요. 네. 그 우리가 왜 평론을 하고 앉아 있냐고. 아니 오전에 이게 영화 보는데 이게 초롱초롱한 눈빛도 아니고 졸고 있는 모습이 깨달은 게 아닐까? 야 내가 보니까 부정선거가 말도 안 되는구나. 나 이제 안 봐도 되겠네. 그러면서 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런 그 정신 세계를 가진 분들은 자기 내면에 확신은 있으니까 이래도 이렇게 영화 열심히 보고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도 하고 하겠죠. 내면에 확신은 있죠. 그 히틀러가 처음에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 유대인은 달라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은 느낌이 코에 구멍도 다르고
뭐 귓구멍도 다르고 뭐가 다른 게 보이더래요.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세뇌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많은 자료들이 온라인에도 넘쳐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의 공공기관이 그때와는 다르게 중립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성관이 진짜 뭐 하는지 쌍욕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야 된다. 성관이 돈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성관이가 제일 큽니다. 진짜로 인력도 제일 많고 빨리 다큐멘터리 만들어 가지고 MBC, KBS에서 틀어야 됩니다. 부정선거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네.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참 그런 근데 말씀이 김문수가 굉장히 더 타당하게 문제예요. 들리고 김문수 왜, 그치, 왜? 대응이 김문수. 예. 대응이 부정선거가 이게 뭐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가 많이 노력해야 되고 우리도 노력하겠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말이 되냐고 이게. 아, 나 참나.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선거 13일 앞두고 끊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뭔가 설명을 하면서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자기가 되면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으로 삼으니까 그래. 윤석열의 생각과 김문수의 생각이 과연 어디까지가 갖고 다른 건지 유권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 보수파의 DNA를 갖고 있는 제가 그래도 그냥 보수파 쪽 찍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장수장님도 지금 이제 갔다가 예. 다시 오고 갔다가 더 멀리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저기 민경욱 씨가 네. 김문수 후보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나 우려되는 게 사전 투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동료를 그, 할 것인지 부정선거의 네.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잖아요. 네. 사전 투표 동료를 할 건지 하지 말라고 할 야, 건지. 그게 맞네. 어.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자들 상대로 사전 투표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고 한다면은 네. 그 입장이 사실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약간 동조하는 자세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님 네.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말도 안 된다고 사전투표 하라고 네.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서 뿌렸어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 음. 있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사전투표 동의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아니, 환장하겠어요 진짜 정말. 아니 그럼 진짜 궁금한 게 네. 윤석열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진 하지만은 네. 이 사람이 적어도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위중한 상황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인의 자신의 재판에 끼칠 이익을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전환길 말대로 진짜 우리 청년들 때문에 간 건지 아니면 김문수 선거 운동을 해주려고 예를 들면 부정선거 세력들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간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냥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서 가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밖에 바람이나 쐬시고 좀 영화 한 편 보시죠. 그래서 뭔데? 아 저기 그냥 제가 제작했고요. 부정선거요? 이영돈 PD와 같이 뭐 PD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같이 한번 보러 가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랬겠지.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관람을 한 거, 영화 관람을 한 것에 대해서 국힘 내부에서도 사실 말이 많이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의원 톡방에서는 윤통 왜 그러냐, 누가 그렇지. 좀 말려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세게 갔어요. 김근식 송파 병 당협위원장이 페북에 아니 제발 다시 구속 좀 해달라고 재구속 구속 좀 해달래. 민주당인 줄 알았어. 자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 된 사람을. 이거 그러니까 참.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우미 같아 도우미. 아니 윤석열. 그래도 아까 다시 여쭙습니다만은 윤석열도 갔을 때 무동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히틀러 연구자입니다. 음.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우리는 선거에서 지지만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나는 2030 청년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부정선거로부터 지켜내고 다시 재건하는 씨앗을 뿌릴 것이다라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윤석열이 과거 대통령 시절보다 외출하고 나올 때 보면 더 이렇게 깔끔해. 멀쩡하게 하고 나와요. 외견상으로. 네, 외견상으로. 네. 예,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분의 개인적 캐릭터가 하루살이 캐릭터가 있어요.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계란말이에 소주 한 잔 마시면 즐거워. 예, 한편으로 이 삶이 즐거운 사람이야. 낙관주의자야. 네. 아니 그나마 지난주에 탈당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아직도 큰 격차지만은 보수가 일부 TK나 PK에서 좀 모이는 결집이라든지. 상황이 보였는데 이렇게 또 죄를 뿌리면 선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힘이 꽉 빠지는 거죠 이제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막 했다가 이제 이런 기사 나오면 야, 그렇지.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창피해서 어떻게 선거운동 활동해요? 김문수 찍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한심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믿는 국민이 몇 퍼센트 될까요? 한 4, 5% 될까요?
뭐 정확하게 계량은 안 됩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워낙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류였던 사람들이 여기 동조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생각보다도 의심을 가진 사람은 좀 많아졌다고 봅니다. 많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향후에 합리적 보수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부정선거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해서 잘라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친윤석열 지지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한 40~50%로 돼버리잖아요. 다 잘라낼 수는 없지만 네.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사람은 우리 도저히 못 받겠어. 이 정도 해버리면은 전체 보수의 100% 중에 한 10%만 잘라내고 다시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이번 선거 13일 남았는데 아까 윤석열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도 있었지만은 또 김건희 변수가 굉장히 돌출돼 있는 게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한테 야. 전달한 샤넬백이 봤더니 네. 김건희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대통령실에서 몸담았던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 백을 갖다가 2번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전문 용어가 있던데 선물 받아가 명품 바꿔치기 하는 걸 뭐라고 하던데 가리인가 무슨 가리예요? 뭐, 네. 무슨 가리라고 하던데 네. 들어도 잊어먹었습니다. 이거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본인이 뭐 주러 갔을 때 막 쇼파 위에 막 선물 꾸러미가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였을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네. 거의 한 1시간 정도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겠냐고. 정말 쌓였을 거야. 백화점 수준이었을 그러니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샤넬백 가져오니까 LMS가 아니었네. 그럼 넣었어? 샤넬도 좋은데요. 아이 나는 자기 알잖아. 충성을 다하겠어. 자기 많이 아끼잖아. 그리고 나 관봉권 좀 남은 거 있는데 한 300만 원 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좀 바꿔. 아우, 현금 감사합니다. 카드 쓰면 안 된다. 그대로 들고 바꿔. 현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는 거지. 느낌이 해본 것 같은데. 너무 구체적이었어.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할 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선물 받아가지고 한 번 샤넬 매장 가서 100만 원 주고 더 좋은 걸로 바꾸고 200만 원 주고 더 좋은 걸로 바꿨다. 이거는 세탁 용도입니까? 아니면 이걸 받고 싶은 사람이 바꿔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저는 세탁용이라기보다는요.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아보고 그런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취향대로 바꾸는 방법이다라고 그럼. 들었어요. 아 취향대로 바꾸는 예, 방법이다. 내가 있는 건데 또 선물 들어왔네. 그런 친구 그렇죠. 두 개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디올백과는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지. 직무 관련 가능성이 높다. 통일국교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참고인이 아니라 수사를 즉각 들어가야 된다 이런 당연히 얘기가 네.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 전성백 씨 자체가 이제 그 백을 자기가 받고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진술 자체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전성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유경옥이라든가 김건희까지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상황인 거고 해야지. 이게 비단 샤넬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보면은 영국 그라프사의 목걸이 6천만 원짜리도 지금 행방이 다이아몬드, 묘연합니다. 야. 그렇죠. 그리고 관봉권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 대선 전에도 기사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김문수 악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뭐 악재 기사가 쏟아진다고 김문수 후보가 너무 침울해하거나 뭐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 대선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선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김건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보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향신문에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거고 아. 들은 것만 해도 우리 많잖아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거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 한 것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제 김건희 측의 대응을 보면서 제일 분통 터졌던 거는 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수사 일정 및 수사 내용 유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본인 남편이 예전에 검찰 특수부 생활을 하면서 언론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가 피의자가 되고 표적이 되니까 이런 식의 반발을 내놓는 걸 보니까 기도 안 찹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김건희 씨 이야기 관련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오히려 차기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초반 모든 언론의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로 도배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수사를 하지 않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뭔지 알 것 같다. 아주 네. 정말 미세한 것까지 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언론이 김건희, 윤석열 찾아다니면서 그걸 막 맞아. 따지면서 네. 검찰 것도 받아쓰기 바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 음. 문재인 정부 시즌 2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우려가 말씀 좀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1년은 캐비닛만 열다가 그렇죠. 끝났어. 그렇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예. 네. 청와대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자료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가 네. 없었잖아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놓쳤다고 보는데 네. 국민 통합 촛불에 찬성한 모든 국민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586 독주 체계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 개편도 못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계획을 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못 받고 그냥 특정한 학자가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네. 그냥 선택해 버렸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는 탄생하더라도 이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과 수사의 영역에서 착실하게 제대로 하는 거고 정부는 좀 포지티브한 경제 정책이라든가 맞는 국민 말이다. 통합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좋다. 관심을 네. 가지고 언론도 여기에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걱정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장적 재정 정책. 추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겠지. 풀겠지 네, 돈을. 네. 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더 많이 심해지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행정은요, 그냥 돈 주는 거거든요. 돈 푸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행정은 돈을 최소화 쓰면서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는. 경제를 어떻게 해나갈까를 짜는 건데 그러기에는 인수위 기관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나 경제 토론회 네. 일요일 날 봤을 때 어떤 그런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지금 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진단을 해야 되고 나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대책을 이렇게 갖고 있고 나는 어떠한 원칙과 철학과 기조와 가치관을 갖고 경제를 운영할 거예요. 이런 토론이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질문 내용이 과거지향적이었던 맞아. 거예요. 예. 과거 이런 얘기 옛날 이런 얘기했죠.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검증에 들더라고요. 대한. 그렇죠. 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 주장하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변양균 실장이 썼던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근데 그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호환성 복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시골에 명절에 부모님께 과일하고 바리바리 사들고 가는 것보다는 현금 주면 좋아. 그렇지. 현금 주면 좋아. 그러면 그렇지, 예. 효율성이 제일 높아 현금이. 음.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국이 지금 잡다한 중복된 복지적 그 지원금이라든가 특히 문화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하는 소모성 경비들이 많습니다. 이거 통폐합하면서 현금 호환성 복지로 나눠준다.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즉 이야기 뭐냐면 현금 복지가 제일 효율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또 해결이 안 돼. 그렇지. 그게 단기 처방으로서의 효과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서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들도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재명이 집권했으니까 이재명 팀들 의견 툭 던지고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자 이게 아니라 진보 보수를 망라한 경제 이론가들 경험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 같이 통합하는 과정이 네.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DJ가 처음 출발할 때 대한민국 대단히 경제적으로 위태로웠잖아요. IMF. 네. 네. 그때 이제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보 쪽 인사들 적절하게 내각에 배치해가지고 그분들이 합리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도 하고 맞아요. 합의도 네. 보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차피 대통령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정말 유능하게 정말 잘 나라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